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요즘 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종종 들리거든요. 네네. 진짜 잘 되고 있는 건지, 근데 이상하게 또 내가 갖고 있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하고, 누군 또 빠졌다가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어떤지, 진짜 좀 좋은 상품들, 최악의 상품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종합적으로 최근에 좀 현황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평균 거래량까지는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중심지부터 그리고 좋은 상품부터 좋은 거를 싼 가격에 사려는 분들,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 또 사셨던 분들까지는 온기가 미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거래된 곳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저희 주변에도 너무 호들갑 떠는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 저한테 조금 기준을 잡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 되는 지역도 가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본인 물건이 이게 소위 물려있는 곳들 이런 것도 조사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도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방송에서 그런 지역들 살짝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최악의 네. 지역들 좀 어떻게 보면 네, 어려운 최악의 지역들, 어려운 제가 지역들. 뽑아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worst is not the worst라고 잡았거든요. 최악이 아니다. 와. 왜냐하면 우리들이 네네. 그 위험이나 이런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최악은 오피스텔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오피스텔이요. 네네네. 네네. 사실 오피스텔 투자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 주변에 그리고 한 채 이상씩은 다 하고 계세요.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었던 상품이에요. 저희 그래서 어머니도 투자하셨습니다. 네, 110 대책에서도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혜택을 주는데,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구제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거래량은 20년 이래 최저라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이게 상황이죠. 20년 최저예요? 네. 와. 그래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를 또 기피하고, 세입자분들은 보증보험을 다 가입하려고 하시는데 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KB시세 하한가의 몇 프로, 90%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몇 천만 원씩,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역전세로 내주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어떤 통계? 1년짜리 정기적금 이율이랑 오피스텔 거래량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좀 더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그 일리는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은 새마을금고 5천만 원 그 예금 보호 되는 거 있잖아요. 예금자 그렇죠.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군데 막 나눠서 적금을 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자를 받으시는 부모님 세대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축은행 찾아다니시면서 막. 예. 네, 맞아요.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정기적금 이자를 합쳐서 생활비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5%대에서는 그게 됐는데 그 새마을금고 이율이 최근에 3%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생활비가 딱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이분들한테는 되게 딱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세미나, 부동산 세미나도 가시고 막 텔레비전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데도 물어보시고, 제 주변에도 수익률 5% 6% 되는 곳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거예요. 5% 그래서 네, 이분들이 보유세를,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보유세를 내고 남는 돈이 예금 이자랑 같을 때는 투자를 안 하셨어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예금 이율이 내려가니까 이제 상가보다 오피스텔이 그래도 낫잖아 라고 하면서 투자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분당 쪽에 한 오피스텔 단지 전화를 했었는데, 네네. 그쪽에 사장님이 오늘 한 5명의 어머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러. 되게 오랜만이었대요. 근데 수익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분당 오피스텔이? 왜냐하면 가격은 내려갔고 가격은 월세는 내려갔구나. 꾸준히
많이 올랐고 아. 전세는 없어요. 신규 공급은 없고. 그렇죠. 없었죠. 최근에. 네. 어. 또 세입자들은 전세도 없지만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법인 전세는 또 다 피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워낙에 공급이 뭐 문정동이라던가 뭐 강남이라던가 여의도 이런 곳에는 공급도 많이 힘들고 그렇죠. 워낙에 귀해요. 맞아요. 네. 입지가 그래서 없어. 뭐 5, 6% 정도의 수익률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또 전세를 뭐 일부는 이것저것 따져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네네. 근데 또 보증보험 은 들어야 되니까 90% 한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전세는 못 올라가니 뭐 2억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뒤로 월세를 붙이는 거예요. 뒤로 꼬리가 붙어요. 예.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 네이버를 찾아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전수 조사를 한번 했던 거를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이런 걸 또 조각 월세라고 불러요. 아, 조각 네. 월세. 맞아요. 이 용어도 들어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딱 모아도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 50만 원, 몇십만 원이 모이는 거죠. 그러네. 또 어떤 분들은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뭐 삼성전자 앞이나 뭐 반도체 공장 뭐 이런 데 앞에 오피스텔이 딱 거기만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분들 중에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아예 대출을 받지 않고 2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사서 네. 그냥 100만 원씩 받으신대요. 그렇죠. 노후 대비로. 네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5% 정도는 일단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전세 놓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전세를 놔서 이거를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으로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수익형 상품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은 바닥은 벗어난 것 같아요. 아. 제가 투자를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상황을 봤을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아파트 투자는 조금 다르죠. 아파트 투자는 아파트의 전세가 회복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예, 아파트의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예, 그리고 오피스텔의 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때, 그때가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조사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어떤 거예요?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있잖아요. 한동안 또 꽤 인기 많았었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 공급이 없는 네네.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아파트들 이것도 전세를 세팅해서 차익형 상품으로 투자를 꽤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주의 청소울 아파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갭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아파트야. 예.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네. 뭐 1차부터 2차, 3차, 4차, 8차, 9차까지 있는데 투룸, 쓰리룸 뭐 이렇게 있고 맞아요. 보통 시세가 1억 초반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전세 세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월세로 세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물론 젊은 세대도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고 그거를 월세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최근에. 근데 여기가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사면 네. 월세를 지금 시세를 보시면 1000에 60. 60이 나와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아, 지방은 수익이 높구나. 예, 이거는 오피스텔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러네요. 수익률 계산하는 게 저는 이제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1억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빼면 9천이죠. 9천이죠. 예. 부모를 거기다가 60 곱하기 12 하면 720이 되죠, 분자가. 네네. 100 곱하면 몇 프로예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야. 네, 금방 회전하면은 다 회수가 돼버리죠. 역시 네. 이 현장은 다르구나 완전히. 어렵다. 예, 맞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14년 전에 뭐 2010년, 11년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수도권 장이 좋지 않을 때 지방으로 내려가서 네네. 지방에 5천만 원짜리 사서 뭐 1000에 한 20, 30만 원 받으면 대출받고 이렇게 받으면 그것만 해도 수익률이 꽤 괜찮기 때문에 월세를 놓고 수익률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서서히 갭이 붙으면서 갭 투자로 넘어갔었잖아요. 전세 갭 투자로. 네네. 마치 그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네. 14년 전에 했던 방법인데 그게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 기금 대출 끼어 있는 거 그런 거 사고 그랬거든. 맞아요. 예. 기금 대출 끼고 하면은 거의 돈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안 들어갔죠. 거의 무비 투자 가능했었고 월세 네. 조금씩 그때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그랬거든. 네네네. 음. 그래서 오피스텔도 원래는 수익형 상품이었는데 네. 잠시 틈새 상품으로 이제 차익형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수익형 상품 본연의 길로 돌아가고 있고 엄마 네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버림받은 자식이 수익률로 효도하며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제가 이제 진행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네. 한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또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네.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그냥 오피스텔 많이 하셨는데 지방까지 답사 가셔서 그렇게 월세 세팅 하실 정도면 공부를 하신 분들 같거든요. 그제 네네.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리틀백님 블로그 더 인기 많아지겠네.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은 지금 네네. 재개발, 위기 재개발. 재개발인데요. 뭐 기사 보면 바닥 없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재개발은 그 바닥이 얕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최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서울 재개발은 경기도 재개발, 뭐 새로 신축 분양가를 보면 사실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경기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광역시 지방의 신축 분양가를 보면 답이 또 나오는 거겠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뭐 1+1 같은 경우에는 부가형 같은 경우 보이스에 이어 재건축 공사비 폭탄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쓰면서 공격이 아니라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조합원들 갈등, 사업성 악화 이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이때 부가형 2구역, 3구역 1+1 매물 급매도 찾고 바닥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거래가 계속 없었다가 네. 프리미엄이 내려가니까 부정이 지나가면서 거래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빠르죠. 그래서 그분들이. 네네. 네, 제가 지난주 방문을 하니까 네. 이번 주였죠. 부가현 2구역이 프리미엄 6.7억, 7억에서 이렇게 두 건 거래가 됐고 거래가 없다가 네. 그다음에 부가현 3구역도 프리미엄 5.5억짜리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이제 3건 거래를 하셨던 거고 어떤 분들이 매수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나 조합 이슈로 아파트가 반등을 할 때 부가현 이상구역은 모자라 갔던 거는 사실이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더 내려가기 힘들다. 주변 시세가 뭐 마프자가 19억, 마레프가 18억, 18억 5천에 어제 거래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뭐 경희궁자리가 20억인데 여기 총 매가가 10억 중반인 거예요. 총 매가가? 예. 그러니까 주로 여의도나 광화문 근무하시는 고소득 젊은 층의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많죠. 예. 예, 예전에 프리미엄이나 초기 투자금이 비쌀 때는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프리미엄이 5억대, 초기 투자금이 6, 7억대로 내려가니까 네. 광명이나 동탄에서 이제 출근은 이 사대문 안쪽으로 하셨던 젊은 직장인 분들이 네네. 그동안 본인 집이 전세가 또 그동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충분히 부가형 매수가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전세 금액이면 할 수 있겠네. 예. 예. 그러니까 본인 실거주는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면서 그렇죠. 본인 집은 전세로 놓고 오케이. 그 돈으로 부가형을 사고 예. 그리고 월세로 버티다가 결국 최종 목적지는 인서울 부가형 뉴타운 신축 34평이 되는 거죠. 야, 똑똑하다. 이분들이 다 돌아다녀 봤대요. 근데 노량진이나 성수는 명함도 못 내밀고. 너무 비싸지. 뭐 지금 빠졌다가 그래도 비쌀 텐데 뭐.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현도 원래 매수가 가능한 거죠. 잘 나갈 때만 10억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매물도 없었는데 네. 다행히 네. 그때 부정적인 그 이슈 때문에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는 바람에 기회를 준 거네 결국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이참에 매수를 하신 거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노려보고 있으면 기회가 있긴 있네요. 계속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때문에 뭐 더 오를 것 같다. 뭐 굉장히 말이 많지만 네. 상계 2구역 기사를 뭐 그렇게 나오는 거를 뭐 하든 말든 저가 매물들이 조용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막 굉장히 조롱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근데 최근에 이제 8천, 9천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됐어요. 그럼 총 매가가 9억 초반인데 광명이나 수원이 요즘 11억, 12억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긴 그래도 서울인데.
그렇죠. 이런 비교가 나오는 거죠. 아니, 당장 거기 네. 입주했던 롯데캐슬하고 뭐 그거 있잖아. 이편생 그런 것들은 지금 11억까지 갔었잖아요. 12억까지 가고 네, 보니까. 폴이나 노원이 12억. 그쵸. 네.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주 1구역도 이제 그런 기사에서는 대주 1구역 공사 중단 현장. 그쵸.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 기사 많이 기사가 쏟아졌었죠. 나와요. 네네. 근데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이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서울시랑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가 뭐 110 대책 이후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매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근데 구정 전후로 해서 각 편형별 그 급매물, 특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급매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뭐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3억 내면 30평 총 매가가 9억 정도 되고 84 타입이 프리미엄 3억 3천 정도면 총 매가가 뭐 9억 7천,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그래도 GTX 연신내요. 근처에 이제 신축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낫지 않나 이런 비교를 하면서 톡방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대조일구역 조합원 나와주세요 하면서 물어보시고 비교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3호선 라인 녹번, 뭐 홍제 거기보다도 저 경쟁력이 있고 네, 수색 네. 증산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럼 거긴 네. 초역세권이잖아. 계산 GTX의 신축. 초역세권이잖아. 네, 그렇죠. 예. 네. 아, 저도 몰랐네. 그 정도까지 됐는지는. 그러니까 네네. 부정적인 기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매수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봐도 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꼭 최악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는- 뉴스를 이렇게 행간 있기를 하고 직접 현장 가서 이걸 봐야 돼.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